자, 그럼에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어제 통과됐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내용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다 승인 처리했으니까 빨리 하원에서도 조속히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9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간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개의치 안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연준의 결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됐던 건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죠. 일단 연준의 입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약간 있고 불확실성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의 확신이 나올 때까지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점도표는 연준 의원들이 모여서 올해 몇 번 금리 인하하는 게 적절할까요? 라고 각자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점도표에서는 연내 2차례 금리 인하가 지금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6월에도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 7월까지 동결로 간다면 이제 3분기, 4분기에 2차례 금리 인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수개월 안으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릴 것이다 라는 입장을 확실시 했고요. 그리고 만약 트럼프의 관세가 없다면 인플레이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 사실상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트럼프 탓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그냥 내가 연준 의장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지금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연준이 2.5%포인트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말들을 내놨는데 일단 파월 자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파월을 여러 가지 좀 별명들로 부르는데 일단 그는 최대 루저이기도 하고 너무 늦은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늦은 사람 혹은 stupid 멍청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연준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리를 대폭 낮춰야 되는데 지금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연준 의장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 바보로 지금 미국에서는 불리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할 때까지 파월 의장은 아마도 트럼프에게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에서는 모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등하는 모습도 나오진 않았죠. 10만 4천 달러 선을 지나가면서 약보합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FOMC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더 큰 변수로 작용되는 건 바로 중동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승인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공격해라라는 명령, 최종 명령은 아직 유보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미국이 이번 주말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협박에 좀 가까운 그런 공개적인 멘트겠죠. 우리가 주말에 너네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어서 협상해라 라는 코멘트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발 리스크가 전면전으로 점점 치닫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때문에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일단은 약세 흐름이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어제 통과됐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내용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다 승인 처리했으니까 빨리 하원에서도 조속히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지니어스 법안 어제 상원에서 찬성이 68표, 반대가 30표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좀 찬성을 받으면서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하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히 하원이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빨리 하원만 처리되면 난 바로 사인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디지털 자산, 크립토로 세계에서 승리하는 법을 보여주겠다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재무장관도 스테이블 코인이 결론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계속 내비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주요 매수자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금을 바로 달러 국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미국 달러 국채를 안 사주고 다들 이 미국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 증가는 즉 미국 국채 수요에 대한 증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달러의 패권이 강화된다라는 게 현재 미국 안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준비금을 1대1로 꼭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번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 법안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승인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크립토 차르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 같은 경우도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 아주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바이낸스의 현물 거래량 비중을 보시면 지금 1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바이낸스의 현물 시장 점유율이 지금 41%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최고 수준을 달성한 구간이고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 비중이 45.6%로 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암호화폐 거래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장사들의 매집 소식 매일매일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간밤에도 나온 주요 기업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나스닥의 상장사인 프레네틱스 자회사 소유권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왜 매각하냐?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금 프레네틱스라는 기업은 미국에서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이 헬스케어 쪽 기업들의 주가를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함과 동시에 160%의 급등을 보였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이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어요. 국내 바이오 의약품 기업이죠. 이 에이프로젠의 자회사인 앱투 뉴로사이언스가 미국 자회사 사명을 에텔로스 인코퍼레이션으로 바꾸고 사업 목적을 암호화폐 투자 관련 금융업 이렇게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금이 1,200만 달러, 원화로는 165억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165억 원으로 가상화폐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다른 미국의 상장사의 제약바이오 회사는 160%나 급등을 해서 오늘 앱트 뉴로사이언스도 급등하지 않을까 하고 가서 주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약보합권의 좀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딱 장 출발하고는 양봉을 보이다가 현재 오전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국내 상장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이 소식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그래서 코인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이슈였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많은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비트코인 지금 가격 구간은 어떨까요? 일단은 104,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만 달러 아래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반데포프 같은 경우도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핵심 지지선이 10만 달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지지선 아래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부터 좀 추가적으로 힘을 모아 가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만 6천 달러의 저항선을 지지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만 6천 이 부분에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11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젠3의 최고 경영자죠. 샘슨 모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lways buy the fake dip. 이렇게 가짜 페이크 팁, 가짜로 하락할 때가 매수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급락은 말 그대로 페이크 딥이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이틀 동안 비트코인이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8천 달러 부근에서 10만 4천 달러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10만 5천에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모습이죠. 지금 뭐 중동 긴장이라던가 경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외부 변수 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젠3 파이낸셜에서 공유를 해준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현재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사고자 하는 비트코인의 양이 이 정도나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매일매일 채굴자들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실제 양은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럼 시장에 나오는 개수는 이것밖에 없는데 사려는 물량은 이 정도나 있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오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생각을 하고 투자 전략을 잘 세워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소식들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외신에 따르면요. 현물 알트코인들의 ETF가 나오게 될 경우 솔라나는 롱, 라이트코인은 숏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이 리서치 애널리스트의 한 전략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기존 신탁이 ETF로 전환될 때 보통 유동성이 대규모로 유출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한 번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 적이 없어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승인되면 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총 공급량의 2.6%를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라이트코인 ETF를 신청한 발행사가 2곳뿐이기 때문에 잠재적 유출을 흡수할 주체가 적기 때문에 솔라나는 ETF 승인되면 올라가고 라이트코인은 ETF 승인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차트상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이어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어제와 동일합니다. 63.9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일단 단계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가격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은 커 보이죠. 단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RSI 시그널 보조지표 95%가 롱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1시간 동안도 75%의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긴 축에서 보는 파이어 시그널이나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숏과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다운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비트코인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이 시그널, S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틀 전에 그 뒤로 쭉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파이어 라인에 딱
가격이 걸려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트렌드 라인으로 함께 점검을 해보면 이 단기의 저항을 딱 맞닥뜨려주진 못하고 일단 저항 바로 아래에서 저항에 대한 힘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서 10만 7천 달러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단숨에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 12만 달러 이 지지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10만 2천 달러죠. 10만 2천 달러에 대한 지지만 깨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일단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계속해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는 저희가 아침마다 함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때는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가격의 방향성을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트에 대한 사용 문의는 하단에 남겨져 있는 오픈 카카오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동결로 간밤에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까지 중요한 변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의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